바다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주도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제주도의 송악산 둘레길의 미니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를 넘어서 전국으로 사방팔방 다니고 있는 전국구 주리에뜨입니다. 요즘 가을이 되면서 곳곳에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여기도 저희 아파트 단지인데 이 아파트 단지의 이 나무들도 정말 알록달록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강원도로 여행을 또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이번에 가을을 맞이해서 강원도 양양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특히 이번에 양양에서 머물렀던 숙소가 양양에서 한 달 살이를 할 수 있는 숙소였어요. 전국적으로 한 달 살기 숙소를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리브 애니웨어, 제가 안전한 계약 업체로서 또 추천을 자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리브 애니웨어의 협찬을 받아서 숙소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양양에 가서 숙소, 구경거리, 먹거리까지 여러분들께 두루두루 소개드릴게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으로 갔는데요. 경기도 남부에서 출발을 해서 약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단풍이 한창 아름다운 가을 계절이라서 그 고속도로 타고 가는 풍경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평 휴게소를 들렀는데 제가 가평 휴게소를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휴게소가 무슨 쇼핑몰 같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시설도 거의 새롭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문한 숙소는 한 달 살기 전용 숙소였고요. 리브 애니웨어의 제공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루어진 숙소였고요. 공동주택이니만큼 1박 2박 숙박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단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입주를 하는 형태로 한 달 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게 평수가 넓지는 않았는데 단기로 머물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거실, 부엌, 그리고 방이 하나 이렇게 딸려 있는 구조인데 이 거실을 정말 아무래도 사람이 살림을 하는 장소는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짐이 많지 않고 그래서 아파트가 평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요. 특히 거실에 이 침대 매트리스를 놓은 것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냄비. 바로 앞으로는 바다가 멀리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서 동쪽이잖아요. 일출 풍경을 멋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숙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양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 뭐가 좋냐? 개인적으로는 바다도 있고 그리고 근처에 설악산, 산도 있고 주변에 또 속초나 강릉이나 이런 강원도에 또 유명한 도시들도 있으니까 딱 양양에서 한 달을 머무시면서 그 강원도 전체를 한 달 동안 둘러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저희는 바로 앞에 보이는 하조대 해수욕장으로 한번 나가봤는데요. 하조대 해수욕장에는 반드시 가야 될 하조대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하조대 전망대 자체는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차단을 해놓은 상태라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하조대 둘레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하조대 둘레길이 짧긴 하지만 데크로 조성되어 있어서 바닷가 근처를 걸어볼 수 있게 잘 꾸며져 있었고 약간 제주도의 송악산 둘레길의 미니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 바다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고 충분히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걸어볼 수 있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녁 때 또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기 아쉽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어둠이 내려앉은 깜깜한 해안가에 있는 서피 비치라는 곳을 갔습니다. 강원도 양양하면 요새 서피 비치가 굉장히 핫해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 강원도 양양 서피 비치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 장소로서 요즘 양양 여행의 붐을 일으키는 메인 주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낮에는 그 서피 비치가 뭐 서핑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카페나 음료도 즐길 수 있고, 또 바닷가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나 뭐 이런 데서 사진도 찍고, 복합 해양 문화 공간? 약간 요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가시면 서피 패스라고 해서 그 10,000원 정도를 내면 안에 실내를 이용하면서 음료도 한 잔 먹고 그 바닷가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고 요렇게 하는 게 있고, 밤이 되면 또 완전히 바뀝니다. 밤에는 선셋 바라고 해서 약간 이제 주류를 파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바로 변신을 하는데요. 대신 밤에는 아이들 입장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저희 애들은 밤에 해안가에 저 멀리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남편이랑 같이 놀고, 저는 서피 비치에 가서 노알콜 음료를 또 한 잔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내부의 풍경을 좀 봤습니다. 정말 여기가 약간 다른 휴양지, 다른 나라에 온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여기가 요즘 핫한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피 비치 앞에서 아이들이 이제 밤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 그 바다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주도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제주도는 밤에 이 배가 뜨잖아요. 여름에는 한치배가 뜨고 겨울에는 갈치배가 뜨고, 그래서 바다를 밝히는 불빛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강원도 바다에 갔더니 진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칠흑 같은 밤바다에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그 느낌이 고요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좀 신비로우면서도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는 또 못 보는 강원도만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기가 내 입안에서 나왔어. 우리는 자고 내일 만나요. 안녕. 아침에는 맛있는 브런치를 먹으려고 나섰는데요. 또 양양의 또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양리단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핫플레이스들은 요즘 땡리단길이라는 그 별칭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근데 양양에도 양리단길이라는 별칭이 붙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인구 해수욕장이 있는 그 해안가를 양리단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죠. 양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이유, 제가 볼 때는 일단 서핑샵들이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곳곳에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양의 커피 맛집, 뭐 양양의 맛있는 카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 거의 다 인구 해변 쪽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양양의 맛있는 브런치를 찾아서 인구 해변 양리단길을 가봤고요. 저희가 방문한 가게는 인구 브루잉이라는 그 카페였는데 너무 선택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여기는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건물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 자리 잡은 카페고요. 테이블은 실내와 야외를 포함해서 한 6개 정도가 있는 소규모의 카페인데, 정말 그 사장님 내외분이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 브런치와, 그리고 커피가 그냥 이 아메리카노 이 머신이 아니고 드립 커피예요. 그걸 모르고 갔는데 드립 커피를 내려주시니까 아침에 드립 커피와 브런치를 먹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 여기 너무 잘 찾아서 왔다고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래서 하루의 스타트를 맛있는 브런치와 커피로 먹으니까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낯선 장소에서 숨은 보석 같은 장소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정말 그날 이 인구 브루잉에서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양양에 혹시 가실 기회가 된다면 이 인구 브루잉 카페를 한번 들려보시길 바랄게요. 양양에 가면 정말 꼭 빼놓지 않고 또 가봐야 할 문화유산이 있죠. 바로 낙산사입니다. 낙산사는 정말 국내에서 손꼽히는 절로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절이 생기게 된 시기,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 시대 때 의상대사가 이 낙산사를 창건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만큼 전통이 오래된 곳이고 무수한 세월을 거치면서 또 많은 풍파를 겪은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절하면 그래도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을 생각하는데, 낙산사는 바로 옆으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는 절입니다.
게다가 또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내가 절에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큰 공원에 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고요. 특히나 제가 방문한 시기는 가을에 낙엽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연의 풍경과 어우러져서 또 잘 구경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낙산사를 방문한 이후에는 낙산사 근처에 있는 맛집을 또 한 군데 방문을 했는데요. 강원도 막국수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국수 집을 한 군데 들렀어요. 제가 또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먹으면서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도 잘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양양으로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 뒤로도 지금 아파트 보이시죠? 저도 이제 어느덧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파트 생활, 도시 생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상을 이렇게 평일을 보내다가 주말에 마음 먹고 가족들이랑 교외로 나가면 정말 확실하게 이 여행이 주는 리프레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국내로 좀 두루두루 많이 다녀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주리에트가 어느 동네로 갈까 궁금하시죠? 앞으로 또 좋은 정보, 재미있는 여행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냅서.